2학년 과정 공부 미리미리 해두면 시간 지나면 까먹을 것 같잖아. 나중에 겨울방학 때 또 들으면 또 달라. 이게 들었던 걸 한 번 더 듣는 거랑 아예 안 들었던 걸 처음 듣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자, 그 92페이지에 보시면 이 판구조론 문제를 좀 해볼 건데 7번 해보자. 7번. 자, 7번 이거 우리나라 주변에 분포하는 판의 경계잖아. 에서 진앙 분포를 나타낸 거다 이렇게 돼 있지. 야, 아까 선생님이 그렸었잖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일본이라는 섬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지금 보면 이렇게 돼 갖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근데 진앙이 뭐야? 진앙. 자, 땅 속에서 해봐. 땅 속에서 지진이 발생해. 우리 지진이 발생한 곳을 뭐라 그래? 진원이라고 하는 거고, 그 진원에서 똑바로 올라와서 지면이랑 만나는 지점을 진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지? 진앙 분포야. 근데 이거 그림하고 매치가 안 되죠. 정확하게는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진원의 분포를 나타낸 거다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거기 보면 요런 표시돼 있잖아. 요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얕은 보면 진원의 깊이라고 해서 나와 있잖아. 0에서 100km고 굉장히 진할수록 지금 뭐야? 굉장히 깊은 지진이라는 거야. 500km 이상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지? 근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야, 요쪽으로 다 요렇게 지금 돼 있거든? 동그랗게 돼 있고, 여기서 우리나라 쪽으로 올수록 굉장히 요거 파란색으로 할까? 진원이 요렇게 돼 있고, 여기서 우리나라 쪽으로 올수록 진원의 깊이가 지금 점점 뭐 하는 거야? 깊어지는 거야. 그지? 그래서 아까 이 그림을 알고 있으면 요 표시가 없어도 내가 아까 얘기했지? 태평양판, 필리핀판, 유라시아판인데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들어가니까 가면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고요. 여기도 봐봐. 여기를 경계로 아마 이렇게 돼 있을걸? 여기는 얕은 지진,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뭐야? 점점 진한 지진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지금. 그치? 여기가 A판이고 B판이고 C판이란 말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만 보고도 이쪽에 있는 판이 이쪽 판으로 보다 들어가는구나 알 수 있어야 돼.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섭입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지금 봐봐. 여기 표시된 거나 여기 표시된 거나 지금 이른바 이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양판이 이렇게 대륙판 밑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서 지진이 발생했어. 그럼 여기가 진원이잖아. 여기서 색깔은 진원의 깊이를 말하는 거고, 이 동그라미가 그려진 위치는 진앙의 위치야. 이해돼? 그럼 지금 보면 진앙이 다 어느 쪽에 있어? 니네 화산활동이 가벼운 판 위에서 일어난다 그랬고, 진앙도 대부분 다 가벼운 판 위에 있습니다. 알겠니? 진앙도. 그럼 거기 봐봐. 판의 밀도 어떻게 된다? 자, 봐라. 그럼 여기하고 여기는 봐라. 여기하고 여기만 보자면 A보다는 C가 무겁다는 거 알 수 있거든. 맞지? 그 다음에 B하고 C를 보면은 또 C가 B 밑으로 들어가는 거, C가 B보다 무겁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A하고 B 중에 누가 더 무겁냐? 사실은 이 자료를 보고 해석하면 알 수 있기는 한데, 해양판이잖아. 해양판은 무조건 대륙판보다 무겁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B하고 A 중에 B가 무조건 무거운 거야. 알겠지? 아니면 선생님 어떻게 판단하나요? 자, 여기 보면 이쪽에 진앙들이 분포하거든? 맞지? 그럼 뭐야? 물론 이제 깊은 지진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이쪽에 진앙이 있다는 거, 여기서 땅속으로 들어가면 지진이 발생한다는 얘기잖아. 얘가 또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B가 A보다는 또 무겁다. 따라서 판이 무거운 정도 CBA 순이 되겠다. 이게 판의 밀도가 되겠지. 판의 밀도는 CBA 순이 돼야 되겠다. 그럼 기억은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두께를 물어보면 두께는 누가 더 두꺼워? 대륙판이 더 두꺼워요. A가 대륙판이기 때문에 두께는 A가 B보다 두껍다가 맞고요.
자, 하는 판 C 아래쪽. 자, 무슨 얘기냐? 이 그림에서 보면 봐봐. C가 A 밑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 여기다 그림을 그럼 이렇게 되잖아. 여기가 A고 여기가 지금 C판이거든? 어? 그럼 그때 여기 들어가는 판과 위에 있는 판 요 경계를 선생님이 뭐라 불렀어? 섭입대라고 한다 그랬지. 섭입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야? 베니오프대라고 하는 거야. 베니오프대. 그러면 디귿 섭입하는 판 봐봐. C 아래쪽으로 베니오프대가 나타나는 게 아니지. 섭입하는 판 C 위쪽으로 나타나는 거지. 이게 맞는 표현이 되려면 A판 아래쪽으로 베니오프대, 섭입대가 나타난다. 이렇게 해줘야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보기 디귿은 틀린 말이 되겠다. 맞아?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도 이게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긴 한데 지금 잘 보면 동태평양 어느 바다 밑에서 측정한 지각의 나이를 나타낸 거야. 자, 니네 뭐 떠올려야 될까? 선생님이 해령, 발산형 경계인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봐봐, 이런 얘기 했었잖아. 위에서 내려다보면 판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 자, 만약에 이게 해양판 두 개야. 잘 봐. 얘네가 서로 멀어진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새로운 해양판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요 해령에서 멀리 갈수록 어떻게 된다? 거리. 여기 지각의 나이. 해령에서 멀리 가서 나이가 많아진다 그랬지? 맞아? 그럼 봐봐. 만약에 요 해령에서 요만큼 뭐 한 10km라고 해볼게. 예를 들어서 10km 떨어진 요 지점이 있어. 요 지점보다는 요 지점이 더 먼 거잖아. 요거 A라고 하고 요거 B라고 해볼게. 얘가 나이가 더 많은 거야. 그러면 봐라. 여기 A 지점하고 요 위에 C 지점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얘도 해령으로부터 10km 떨어진 지점이야. 자, 그럼 A하고 C는 나이가 어떨까? A하고 C는 나이가 어떨까? 같은 거지. 여기서 요 일직선상에서 다 같이 만들어져서 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라고요. 무조건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나이는 같은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나이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 등연령선이라고 그래. 지금 그 8번 문제에 그 선이 그려져 있는 거야. 맞아? 거기 보면 8번 문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갖고 여기 0이라고 써져 있고 여기 A 써져 있지. 맞아? 그럼 여기가 0이라는 건 뭐야? 여기가 해령이라는 거지. 나이가 0살이란 얘기니까 여기가 해령인 거야. 그러면 무조건 해령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멀어져 가는 거거든. 맞아? 그래서 옆에 보면은 여기 요렇게 뭐야? 5 써져 있지. 이쪽으로도 뭐야? 5가 써져 있다고. 보면 대략적으로 거리가 비슷해요. 여기가 해령인 거야. 0이라고 써져 있는 곳이 해령인 거야. 니네도 그 그림에다 이렇게 써놔. 똑같이. 해령에서 양쪽으로 멀어져 가기 때문에 해령으로부터 같은 거리가 떨어진 지점들은 나이가 다 동일한 거야. 지금 단위가 100만 년이니까 얘는 500만 전에 여기서 만들어져서 500만 년 동안 이만큼을 온 거라고. 이만큼. 그러면 또 그 옆에 보면 뭐가 있어? 이렇게 10만 년 선이 또 이렇게 있단 말이야. 10만 년 선이. 그지? 10만 년이 아니라 단위가 100만 년이니까 1000만 년. 그지? 1000만 년 선이 이렇게 존재하지. 근데 그 밑에 보면 봐봐. 여기 보면 여기에 조그맣게 이렇게 여기 0이라고 써져 있지. 맞아? 그럼 여기도 뭐야? 나이가 0이라고 써져 있으면 여기가 무조건 해령인 거야. 그러면 봐봐. 요 해령과 요 해령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어긋나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요렇게 해령이 지금 어긋나 있는 거야. 자, 여기 그럼 뭐가 될까? 여기. 자, 요 그림으로 따지면 요렇게가 하나의 판이란 말이지. 이렇게가 하나의 판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가 또 하나의 판이 있는 거야. 요 밑에 해령으로 요렇게가 또 판이 하나가 있는 거야. 그 다음 이제 또 그 밑에 봐봐. 여기에 살짝 요렇게 또 여기 영인선이 또 있지. 맞아?
그러면 여기가 또 해령인 거거든? 파란색으로 할게. 여기가 해령인 거야, 해령. 그럼 해령들이 지금 어긋나 있는 거죠. 맞아? 그럼 선생님이 해령과 해령이 어긋난 그 사이는 무슨 경계? 보존형 경계라고 얘기를 했었어. 이 그림에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여기가 결국 보존형 경계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나야. 자, 이거는 그냥 과정은 얘기하고 결과만 얘기할게. 이거 우리 1학년 때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지층이 끊어진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층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단층에는 정단층과 역단층과 주양이동 단층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우리 크게 세 가지를 배우는데 지금 나는 정단층이에요. 정단층. 그냥 써놓기만 해. 나 그림에다 써놓기만 해. 정단층이에요. 자, 정단층은 언제 생기냐면 양쪽으로 잡아당기다가 끊어지면 생기는 단층이야. 그러면 양쪽으로 잡아당기다. 야, 봐라. 우리 해령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멀어진다는 건 뭐지? 다르게 표현하면 양쪽으로 잡아당긴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 해령에 가면 바로 나와 같은 정단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 보기 기억에서 물어보잖아. A에서 해령이지. 나와 같은 단층이 잘 발달된다 이렇게 돼 있지. 맞아? 된다. 맞아? 그럼 이거 맞는 말이야. 나가 정단층이라 그랬고 정단층은 해령에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A가 해령이니까 이게 맞는 말이 된다고요. 니은 A에서 B로 갈수록 자 봐봐. 여기가 A고 여기가 B지. 자, 해령이잖아. 해령에서 멀리 가면 갈수록 나이도 많아지지만 뭐야? 퇴적물도 많이 쌓여있다 이런 얘기 했었어 내가. 생각 안 나는 사람 그 선생님 수업했던 영상 돌려봐봐. 그러면 A에서 B로 해령에서 멀리 가면 갈수록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는 겁니다. 따라서 A보다는 B에 퇴적물이 더 많이 쌓여 있으니까 A에서 B로 갈수록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진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맞아? 그 다음에 자 C. 여기지 지금 여기. 야 여기도 해령이고 얘들아. 여기도 해령이면 여기도 지금 해령과 해령이 어긋난 데 아니야? 거기 그림으로 표시는 안 돼 있지만 그 문제에서 C도 뭐야? 보존형 경계에 해당이 돼요. 해령과 해령이 어긋난 사이는 무조건 보존형 경계야. 보존형 경계라고. 자, 그럼 보존형 경계야. C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냐? 틀렸지? 보존형 경계에서는 뭐가 안 일어난다? 화산 활동 안 일어난다 그랬어. 그래서 디귿이 틀린 게 되는 거야. 알겠니? 지구과학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림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이거 분명히 내가 이렇게 적어놓으라 그랬다. 알겠니? 근데 지금 선생님이 그림에 그려놓은 것처럼 뭐 여기 보존형 경계니 여기가 해령인데 여기가 끊어져 이런 거 표시를 해놔. 그래야 나중에 유사한 그림이 나왔을 때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 다음에 12번 한번 봐볼까? 12번. 자, 내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아마 뒤에 12번 말고 뒤에 더 어려운 걸로 갈게. 27번 가, 27번. 27번에 그림 가와 나가 나오는데 태평양의 서로 다른 두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앙 분포와 진원 깊이래. 자, 거기 보면 가와나 두 개의 그림이 나오는데요. 특히 가 그림. 잘 봐주셔야 돼요. 가 그림. 자, 보시면 가 그림을 보면은 거기 이제 점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선생님이 그냥 봐. 니네 이 그림이 조금 변형되면 어떻게 나오니까 이렇게만 그려져 있어요. 지금 이 그림에는 사실 다 알려주고 있거든. 알려주고 있는데 보세요. 자, 여기가 나즈카판이라고 나와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가 지금 A라고 돼 있고 여기가 B라고 돼 있어.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야, 니네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만 나왔어. 지금 이 문제하고는 좀 다른 얘기야. 이 문제에서는 여기가 해령이라고 알려줬지, 그지? 그럼 해령인 거야. 그러면 해령과 해령이 어긋난 여기가 뭐다? 보존형 경계라 그랬지?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여기가 해령이다라고 알려주잖아.
그리고 여기가 변환단층이라고 알려주잖아. 맞지? 근데 간혹 똑같은 그림인데 이걸 안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얘가 해령인지 얘가 해령인지를 찾아야 돼. 얘가 해령이면 얘가 변환단층이야. 보존형 경계. 왜? 해령과 해령이 어긋난 사이가 변환단층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처럼 얘가 해령이면 해령과 해령이 어긋난 사이가 보존형 경계인 건데 만약에 여기가 해령이라면 얘가 보존형 경계가 되는 거라. 일단 여기서는 알려주잖아. 그지? 그럼 잘 봐. 자, 이게 아마 보기 기억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잘 봐봐. 얘들아. 여기 A하고 B 중에 누가 나이가 더 많을까? 아무 생각 없이 A 그러면 얘는 다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해양지각은 어디서 만들어져? 해령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해령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멀어져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머니까 나이가 이렇게 큰일 나는 거야. 여기 뭐야? 변환단층이에요. 자, 잘 봐. 니네도 표시해놔. 여기서 B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요 해령에서 만들어진 애야. 요 해령에서 만들어져서 요만큼 온 거야. 근데 A는 어디서 만들어진 애야? 요 해령에서 만들어져서 이만큼 온 거야. 해령으로부터 무조건 누가 더 멀어? A가 멀지? 어차피 해령에서 나이가 0살이야, 0살. 그럼 해령에서 멀리 갈수록 나이가 많다 그랬으니까 A는 요 해령에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온 애야.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더 먼 게 누구다? A다. 따라서 해양지각의 나이 A가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이해됐어? 무조건 해양지각, 해양파는 해령에서 만들어져서 멀어져 가는 거야. 그래서 단순히 요거 낚으려고 이렇게 준 거야. 절대로 여기서 만들어진 게 아니겠지? 여기서 만들어서 B는 요만큼을 온 거고 A는 여기서 만들어져서 이만큼 온 거라고요. 그게 어긋나 있어도, 그지? 그러면은 봐봐. 가지역은 자, 그럼 만약에 야, 봐. A에서 B로 가면 나이가 어떻게 될까?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봐. 그래프로 그려줄게. 여기가 A야. B야. A 쪽이 B 쪽보다 나이가 많다 그랬지? 맞아? 그럼 봐라. A에서 일로 가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어때? 요 해령에서 만들어져서 온 거거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걸 그대로 가로쳐 온다고 치면 돼. A 쪽이 나이가 많아. 쭉 나이가 똑같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치? 같은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똑같으니까. 근데 딱 여기 점선을 기준으로 점선 넘어가는 순간 이제 어떻게 돼? 나이가 확 달라지는 거야.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다 똑같거든? 맞지? 근데 이 해령보다는 거리가 가까운 지점이니까 나이가 훨씬 적어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선생님 여기 편의상 여기를 X라고 둘게. X. 요 가운데 X까지는 A에서 B로 갈수록 나이가 요렇게 변해요. 그래서 A에서 B로 갈수록 연령이 증가한다 해도 틀린 말이고 감소한다 해도 틀린 말이야. 일정하다가 뚝 끊겨서 다시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돼요. 나이 변화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거 그려놓는 게 좋을걸? 여기 해양지각의 나이가 A에서 B로 갈 때 이런 식이 된다는 거야. 여기 가운데 여기 해령과 해령이 어긋난 요 지점까지는 나이가 다 똑같아. 근데 해령에서 다 멀어. 근데 요 X라고 표시한 부분부터 B까지는 해령으로부터 나이가 가까워. 그러니까 나이가 적지. 적은데 다 똑같은 거야. 그죠?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어렵지? 그 다음에 나는 봐봐. 지금 나에서는 그림이 이렇게 돼 있거든. 여기 진원 표시가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필리핀판이라고 돼 있고 여기 태평양판이라고 돼 있지. 이거는 진원 표시 없어도 그냥 해. 뭐야? 얘가 들어가는 거야, 얘가. 그치? 얘가 가벼운 판, 얘가 무거운 판. 그치? 이 정도는 외우고 있으라고요. 태평양판, 필리핀판, 유라시아판 정도는. 그러면 보기 니은을 봐봐.
나에서 자, 선생님이 열도나 화산활동이나 이거는 다 어디 쪽에 있다고? 가벼운 판 쪽에 있다고. 그러면 나에서 호상열도는 어느 판 위에 있어야 되겠다? 필리핀 판 위에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열도가. 그래서 틀렸고요. 나 지역은 자, 이거 무슨 경계야? 수렴형이지? 수렴형 경계는 무조건 멘틀 대류가 뭐야? 하강. 맞지? 멘틀 대류가 하강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디귿이 맞는 말이 되겠다. 아이고. 33번도 사실 어려운데. 33번 어때? 풀 수 있겠어? 자, 사실 지금 요런 그래프거든? 요런 그래프가 지금 응용된 거라고 보면 돼. 33번은. 해령 부근에서 XX 프라임 구간을 직선으로 이동하면서 측정한 나이를 나타낸 거래잖아. 맞지? 자, 그럼 봐봐. 지금 세로축에 해양지각의 나이가 써있고 여기가 X고 여기가 X 프라임이야. 그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여기 칸으로 선생님 이렇게 칸 그려놓을게. 칸으로 자 이렇게 맞지? 이렇게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맞죠? 예. 해양지각의 나이가 0이 뭐야? 0. 해령이란 얘기지. 여기가 해령인 거야. 맞아? 그럼 니네 해령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멀어져 가면 어떻게? 나이가 많아지는 거지. 그 다음에 자 여기 봐봐. 그러면 이거잖아. 야 여기 봐봐. 여기가 해령이 있으면 이렇게 판이 두 개인 거잖아. 그지? 판이 두 개인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여기다 딱 그려볼게. 여기다가 여기가 해령이니까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해령이 지금 두 개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요 해령에서 멀리 가면 갈수록 나이가 계속 많아지잖아. 그래서 여기가 X라고 해볼게. 여기가 X인 지점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자 여기서 가면 만약에 여기에 판이 하나만 존재하면 여기서 멀리 가서 나이는 계속 많아져야 되거든? 근데 갑자기 나이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건 뭐지? 여기가 판이 끝난 거야. 여기 판이 끝난 거야. 그럼 이 옆에는 또 다른 판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그치?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봐봐. 여기도 해령이 있거든? 나이가 0이잖아. 그치? 해령이 지금 두 군데가 있는 거야, 해령이. 그럼 이 두 개의 해령이 어떻게 있느냐를 우리가 이제 찾아줘야 되는 거야. 봐라. 또 여기서부터 양쪽으로 멀리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는 거잖아? 맞지? 양쪽으로 멀리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는 거야. 그런데 그 해령으로부터 중간 지점이라고 치면 중간 지점에서 나이가 동일해야 되는 거야. 해령 두 개가 어떻게 있어야 될까? 이거 지울게. 해령 두 개를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여기 해령이 하나가 있고, 자, 만약에 해령이 같은 선상에 해령이 있을 수는 없거든? 동일 선상에 해령이 두 개가 있을 수는 없어. 그지? 여기 해령이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쳐볼게. 자, 요런 상태라고 쳐볼게. 맞아? 그럼 봐라. 요 해령, 여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령이 이렇게 또 하나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봐라. 요 해령에서 일로 갈수록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 거 아니야? 맞지? 나이가 많아지는데 여길 기점으로 나이가 점점점 많아져.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나이가 많아질 거 아니야. 같은 거리만큼 갔다고 치면. 그지? 그러니까 해령 두 개가 요렇게 존재하는 걸 겁니다.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판이 요렇게 하나가 존재하고요. 이렇게 판이 하나가 사실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지점이, 그지? 각각의 해령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요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쪽이 X, 이쪽이 X
프라임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요거 판 두 개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판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나이만 갖고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려놓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x와 x 프라임 구간에서 해구와 습곡 산맥을 볼 수 없죠. 이거 해령 근처이기 때문에 해구와 습곡 산맥이 나타나지 않죠. 해구하고 습곡 산맥은 섭이평 경계에서만 나타나는 거니까. 자, x에서 x 프라임 구간을 직선으로 이동하는 동안 해령을 두 번 지난다. 자, 사실은 그러면 판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어떻게 지나는 걸까? x하고 x 프라임이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야 요 해령으로부터 요만큼, 요 해령으로부터 요만큼 가서 같은 거리 갔을 때는 나이가, 그치? 봐라, 니네가 여기서부터 출발해봐. 출발해서 쭉 가다 보면은 요 분홍색 판이니까 나이가 어쨌든 해령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져. 그러다 여기서 넘어가면 판이 달라지지. 그럼 여기서부터 나이는 요 해령으로부터 따져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요 해령하고 가까워지니까 나이가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x가 요렇게 있는 거야. 여기가 x고 여기가 x 프라임인 거야. 그래서 x에서 출발해가지고 x 프라임까지 가는 동안에 해령을 두 번 지나가게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니네 지금 요 판 두 개 그림 그렸잖아. x하고 x 프라임 직선 이렇게 자른 거야. 이렇게 자른 다음에 나이를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 여기가 x 프라임이 아니라 이렇게 자른 거야. 이렇게 판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 있으면 이렇게 자른 걸 가지고 나이를 따지면 이런 그래프가 나타난다. 자, 그래서 니은 맞는 말이고, 해령과 해령 사이에 해안지각이 가장 많은, 나이가 많은 곳에 판의 야, 여기란 말이야. 지금 나이가 가장 많은 곳이 여기야. 여기. 여기가 판의 경계니? 맞지? 해령과 해령이 어긋난 사이잖아. 보존형 경계일 거예요. 맞지? 보존형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34번도 어려운데. 자. 예를 들면 104번 같은 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얘기이기 때문에 풀 수 있을 거고요. 104번. 자, 그러면 민트색에서 저기 중력 파트는 선생님이 이거 문제풀이 영상 찍어서 올려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필요한 문제 찾아보시면 되는데 운동량은 아직 선생님이 못 만들었거든. 그래서 그 운동량 파트로 넘어가서 어저께 내가 다른 반에서 풀어준 게 몇 개가 있는데 니네 20번 한번 봐볼래? 20번. 화요일 20번. (160페이지) 20번을 보시면 돼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두 물체 B, C를 향해서 운동하는 모습하고 이제 걔네가 충돌 이후의 그림, 그리고 그때 충격량 크기 그림으로 나와 있지, 그치? 자,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되게 어려워. 잘 들어야 돼. 자, 여기 A가 굴러가요. A가 굴러갑니다. A가 굴러가고 B하고 C는 여기 멈춰 있었어. 정지하고 있었어. 굴러가더니 A가 B랑 부딪혀요. 자, 물론 거기에 그림은 나와 있지 않는데 A랑 B랑 부딪히면은 B는 이제 C를 향해 굴러가겠지. 그런 다음에 부딪힌 다음에 지금 A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야. V로. C는 여전히 멈춰 있는 상태야. 그러다가 굴러가서 C랑 부딪히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A는 여전히 반대쪽으로 V로 가고 있는데 B랑 C랑 부딪혀서 BC가 한 덩어리가 돼갖고 EV의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가더라는 거야. 그럼 이 상황, 중간에 선생님이 그림 하나 추가한 거지. 이 상황에서 B가, 얘가 B잖아.
B가 A와 충돌할 때 받은 충격량의 크기, 그리고 B가 C와 충돌할 때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옆에 그래프로 나타낸 거지. 정확하게 힘시간 그래프잖아. B가 A하고 충돌할 때 받은, 야, 이거 좀 구체적으로 그리면 봐. A하고, 아이씨, 이렇게 하자. 이건 이제 A하고 B가 부딪히고 나선데, 야, A하고 B가 부딪혀. 부딪히는 순간에 B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겠지. FB라고 할게. A는 왼쪽으로 힘을 받을 거야. 자, 멈춰있던 B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그때 받은 시간에 따른 힘의 크기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게 얼마래? 그 밑넓이가 3S래. 그럼 이게 B가 A와 충돌할 때 받은 충격량이지. 자, 이게 B가 A와 충돌할 때 받은 정확하게 충격량의 크기야, 크기. 요 그래프에는 항상 크기만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충격량은 뭐가 존재해? 방향이 존재하지? 근데 B하고 A하고 부딪힐 때는 방향이 오른쪽인 거야. 오른쪽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 3S가 그냥 플러스 3S가 되는 거야. 근데 B가 받은 충격량은 뭐랑 같아? B의 운동량의 변화란 것 같거든? 자, 우리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거 뭐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건데, B가 A와 충돌하고 나서 굴러가잖아. 그럼 이때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거란 말이야. 근데 B는 멈춰 있었잖아. 처음 운동량은 어차피 뭐야? 0이란 말이야, 0. 그지? 그러면 이때 운동량에서 0을 뺀 값이 3S라는 거야. 그러면 A하고 부딪히고 나서 B가 굴러갈 때 B의 운동량 얼마야? 3S라고 쓸 수 있지? 맞아? 그 다음에 이제 B가 굴러가다가 C랑 부딪혀. 야, 잘 봐. B, C가 또 부딪힐 때는 B는 오른쪽으로 굴러가고 있었는데 C하고 부딪히는 순간에 왼쪽으로 힘을 받거든? 맞지? 그때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지금 S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요거는 B와 C가 충돌할 때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거든? 그 크기는 S지만 봐봐. 힘이 어느 쪽으로 받아? 왼쪽으로 받지? 그럼 이때 얘가 받은 충격량은 마이너스 S가 되는 거야. 그치? 요건 마이너스 S가 돼야 된다고. 힘을 반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자, 이거는 운동량의 변화란 것 같은 거잖아, 결국에. 맞아? 그럼 무슨 얘기냐? A랑 충돌하고 나서 운동량이 3S였는데 C하고 충돌하면 운동량이 마이너스 S만큼 변한다고요. 그러면 B하고 C가 같이 굴러갈 때 얘의 운동량은 얼마가 돼야 돼? 2S가 돼야 되지. 원래 3S였는데 C하고 부딪히면서 S만큼의 운동량이 변했다고. 마이너스 S만큼. 그치? 2S가 된 거야. 맞아? 2S가 된 거야. 그러면 C의 운동량은 얼마일까? 얘들아, BC만 봐봐. B하고 C가 부딪히기 전에 B의 운동량 3S지. C의 운동량 0이지. 얘네들의 운동량 합이 얼마야? 3S지. 그럼 B하고 C가 부딪히고 나서도 합이 3S 나와야 되지. 근데 B가 2S래. 그럼 C는 S지. 자, 그 다음에 질량 얘기를 해야 돼. 내가 요 문제만 풀고 집에 갈 거야. 문제에 보면은 A의 질량과 B의 질량이 서로 2배 차이가 난다고 나와 있거든. 그러면 봐라. A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B의 질량은 2M인 거거든. 야, C의 질량은 몰라. 자, 운동량의 B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야. 근데 얘네 둘이 속도가 같아. 자, 운동량이라는 것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B하고 C가 속도가 같으면 운동량이 2대 1이라는 것은 질량이 몇 대 몇이라는 거야?
2대1이란 얘기지. 맞아? 그럼 B의 질량이 2m이라면 C의 질량은 m이라는 거야, m. 맞네? 그럼 일단 3번 문제 해결된 겁니다. A와 C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야? A의 질량이 m이라면 C의 질량도 m이더라. 1대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20번 문제, 3번 문제. A와 C의 질량비 몇 대 몇? 1대1이다. 그 다음에 봐. 왜 책을 덮어? 난 아직 안 끝났어. 그럼 봐라. 이때 봐. C가 질량이 m인 거 알았잖아. C의 질량 m에다가 C의 속도 2V 곱하면 2mV지. 그 2mV라는 운동량을 S로 표현한 거잖아. S가 지금 2mV인 거야. 맞지? 그럼 봐라. B가 C랑 충돌하기 전에 A하고 충돌하고 나서 운동량이 3했으면 이거 몇 mV가 돼야 돼? 6mV라고 할 수 있는 거지. 6mV. 자, 우리 얘의 질량을 2m으로 하자 그랬잖아. 그럼 B가 A랑 충돌하고 나서 속도가 얼마? 3V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야 운동량이 6mV가 나오겠지? B의 질량, B의 속력 1번 문제 구했네, 그지? A하고 충돌하고 나서 B의 속력 얼마다? 3V. 그럼 봐라. B는 운동량이 0이었는데 결과적으로 6mV가 된 거잖아.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6mV면 B랑 부딪힌 A의 운동량의 변화량도 몇 mV여야 돼? 6mV여야 돼. 그러면 자, A가 B랑 부딪히기 전에 속도를 X라고 하면 봐봐. 마이너스 mV거든. 이때 운동량은 마이너스 mV에서 처음 운동량 mx를 뺀 게 얼마가 나와야 된다? 크기는 6mV고 마이너스 6mV가 나와야 돼. B랑 방향이 반대여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x는 얼마가 나오냐면 5V가 나옵니다. 아, A는 B랑 부딪히기 전에 5V였구나. 니네 이 문제 잘 봐둬야 돼. 니네 학교 선생님이 물리원 문제 많이 풀어보라고 했다며. 이 문제가 전형적인 물리 문제란 말이야. 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잘 연구를 해보시라고. 알겠니?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그 다음에 숙제는 선생님이 마찬가지로 카톡으로 남겨주도록 할 거고, 오늘 나눠준 모의고사 문제 있지? 그래, 내가 오늘 숙제 검사를 못했는데 숙제 검사는 하고 갑시다. 자, 숙제 검사는 하고 갑시다. 미안해. 숙제 검사는 하고 가자.